지금 건물을 어쨌든 멸실을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게 뭐 계약이야 뭐 저기 각자 상황에 맞게끔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개업소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충분히 이렇게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상의도 하고 이렇게 그 계약의 유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계약 현장에 나가가지고 계약서 쓰러 나갔는데 막 원래 이야기했던 거하고 막 달라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뭐 문제 없을 거라 그러고 이러면서 막 계약이 이제 막 그야말로 이게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계약이 막 날림으로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지금 중개업소들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조건하고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전혀 딴판이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그래서 이제 서로 오해가 없으려 그러면은 문서로 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아까 제한테 그러셨잖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계약을 하는데, 그 전에 계약서 한 차례 정도 검토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변호사 검토를 아예 계약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 그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의견을 문서로서 딱 이렇게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다.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던져주면은 상대방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안이 상대방한테 오면은 뭐 그거 가지고 요거는 요 정도면 됐겠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일반적인 어떤 계약의 틀에서 조금 이제 중개업소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잔금 내기 전에 뭐 먼저 멸시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런 방식이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필요하다. 자기들 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돈을 더 내면 되잖아요. 보통은 지금 10% 내고 잔금 멸시를 해달라 이런 말 아니에요. 중도금이 얼마나 내는데요? 몇 퍼센트인데 그게? 계약금 10%, 계약금 10%또 예, 그럼 총 3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멸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0% 몰수하면 안 돼요? 예, 예. 네, 네. 그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이야기는 드렸고요. 그게 막 예를 들면, 그때 질문 자체가 그 중도금 받게 되면 계약을 끝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는 중개법인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문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워낙 지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뭐 법률적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괜히 혼선만 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약서에 쓰면은 그 중도금도 몰수할 수는 있죠. 원래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상대방을 믿고 저 건물까지 멸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금을 안 내서 계약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30%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 30% 몰수다. 이렇게 쓰면은 법원에서 합당한 것으로 해서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금 10%, 중도금 한 20% 받고
아무 그 뭐 이런 뭐 건물 멸실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상대방이 잔금을 못 내 가지고 못 낸 상태에서 계약서 상에 계약금과 중도금은 못 돌려받는다. 그렇게 적어 놨다면 그 10% 넘은 계약금 10%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금 그 중개 뭐 법인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는지 이게 이제 꼭 그게 넣어야 되냐?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멸실했는데 만약에 돈 못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도금까지 몰수해도 되느냐?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법률적으로 실현이 된다. 중도금 20%까지 몰수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노후된 건물 하나 없어졌다 생각하고 그 돈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중도금을 좀 올려달라든지 더 계약금 10% 중도금 30% 해가지고 한 40%를 올려서 그 조건 받아들이겠다라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 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도 옛날보다 되게 까다로워졌대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하고 또 결국은 이 계약이 이제 내가 그냥 빈집으로 그냥 넘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을 내보내서 빈집으로 만들고 플러스 건물까지 멸실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는 책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거까지 멸실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멸실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건축사 사무실하고 또 의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금요일 약속 잡아놓고 토요일이었던가요? 토요일 약속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예를 들면 그게 어디 쪽이죠? 강남구청이든가? 강남구청 쪽이죠, 소속이. 강남구 소속 아닙니까? 강남구 소속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구니까 요즘 강남구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건축 사무실 섭외해가지고 요즘 강남구에서 건물 철거하는데 뭐 어떤 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예전에는 그냥 신고하고 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간단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해졌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약속대로 안 됐다. 그래서 뭐 계약 위반이니까 뭐 위약금 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뭐 어떻게 적절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네. 다만 이제 이런 계약의 어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우리 책임, 그에 따른 위험 부담, 뭐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해 드리는 일 정도를 하는 거죠.